안녕하세요. 동아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. 이번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중등부 강사 박순규라고 합니다. 바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이번에 문항부터 좀 보시면 일단 전체가 23문항 나왔고 논술형이 이번에 3문항 나왔습니다. 배점은 20점으로 이제 7점 2개 그리고 6점 1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동아중학교 그러니까 비상출판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도형의 성질 1단원 안에 다른 출판사하고 달리 좀 피타고라스 정리가 합쳐져 있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도 같이 시험에 나오게 됐는데, 그래서 제가 구분을 시켜놨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4문제가 총 나왔고 도형의 성질에서 나머지 이제 11문제가 나왔습니다. 난이도를 좀 보면은 일단 낯선 그림은 하나도 없었고요.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한 달 동안 쭉 봤던 그림들과 문제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난이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개 정도 틀린 것까지는 이제 상위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분석표를 좀 살펴보면은 뭐 대부분이 기본 문제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논술형 같은 경우는 중난이도, 중상난이도 정도 이제 한 문제씩 있었던 것 같고,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중난이도가 하나씩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씩 뭐 처음 보거나 아니면 어려워하거나 그런 느낌을 좀 가지려는 문제들이 드문드문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뒤에서 한번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교과서에서 먼저 살펴볼 건데, 교과서에서 문제가 정말 똑같이 나왔던 문제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에 객관식 12번으로 나왔던 문제죠. 이게 보통은 이제 여기 EF 길이, 그러니까 겹친 부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주된 문제로 나오는데, 보통은 이제 숫자로 주어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이제 주어져서 조금은 낯설어 보이게 좀 껍데기를 씌워놨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제 교과서 연습 문제 보면은 이제 발전 문제 파트에 이게 또 똑같이 있어서 그림도 정말 똑같이 나왔고, 다만 숫자가 문자로 바뀌었다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문제를 좀 보면은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논술형 3번,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였죠. 이 마름모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논술형 문제답게 그러니까 이제 이등변 삼각형과 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조건문이 정확하게 붙어 있었던 문제였는데, 이 문제가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여기 서술형 문제 파트에 정말 숫자까지 똑같이 그리고 그림도 정말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좀 밀어볼 수 있는 게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계속 보고는 계신다.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문제가 이렇게 있을 만큼 교과서를 좀 꼼꼼히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다음은 이제 저희 내신 대비 교재에서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객관식 2번 문제인데, 물론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풀어봤기 때문에 뭐 전혀 낯설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, 이제 그게 우리가 내신 대비 문제집 이 코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풀어왔기 때문에, 심지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EBC 각이 24도죠. 그래서 여기 코어 교재에도 정확히 24도로 돼 있어서 숫자까지 똑같았던 문제였던 걸로 좀 인상이 남았고요.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객관식 16번이죠. 이 16번의 요 그림도 은근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보지만 이 사각형이 마름모부터 시작해서 왜 마름모인지를 이제 증명을 좀 해나가면서 그림을 익혀야 되는데, 좀 이렇게 어설프게 공부했다가는 약간 이 문제에서 당황할 수 있을, 시험 때 막상 보면 또 당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코어 교재에서는 실제로 이와 같은 그림이 어떤 사각형인지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게끔 공부를 좀 하게 문제가 설정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객관식 16번에서처럼 이 사각형의 둘레를 물어보는,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사각형의 둘레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연계성이 매우 높다고 좀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학생들이 다 이렇게 나딛게 너무 여러 번 봐서 너무 뭐 특이한 문제라고 보기가 좀 힘들지만, 그래도 윙하고 코어하고 이렇게 코어에서만 이렇게 2번, 그리고 제가 지금 실어놓은 건 2번이지만 실제로는 3번, 4번 이렇게 반복을 했던 그런 문제들이어서
이런 문제들이 거의 줄을 잃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객관식 5번이 제가 좀 뒤에 실어놓은 이유가 그나마 좀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낯설어했던 문제였는데 저희가 이제 윙하고 코어에서 계속 이 굴을 자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좀 풀어와서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던 이유는 뭐 입체 도형이어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걸 풀었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제 숫자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돼 있는 반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반지름조차도 감춰놓고 이제 뭐 반지름의 길이의 2분의 1만큼 떨어진 부분에서 잘랐다 라는 식의 맥락으로 숫자를 아무것도 주어주지 않았죠.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식을 좀 세워야 되게끔 문제를 설정을 해놔서 이걸 풀었더라도 조금은 낯설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논술형 1번인데요. 논술형 1번은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부를 해봤다면은 기본적으로 좀 기본 개념을 공부할 때 학습하는 공식 중 하나인데 이 문제도 이제 코어에서 저희가 한 번씩 다 풀어봤던 문제들입니다. 뭐 사실 코어에서만 푼 건 아니고 대부분의 문제집에 다 실려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에 동아중학교에서는 이거를 그냥 x제곱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저희가 이제 끌어내는 공식 있죠. 뭐 이쪽 제곱 더한 거는 뭐 여기 5와 6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. 그 이유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직접 학생들이 논술형 문제에서 증명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좀 정확한 증명을 좀 요구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정확한 풀이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답안 예시를 좀 작성을 해왔는데 우선은 그러니까 큰 맥락은 그거죠. 이 x와 5, 6, 7 이 4개의 길이를 각각 빗변으로 가지는 직각삼각형 4개를 찾아서 그 4개의 삼각형에서 모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다음 우변을 비교했을 때 이 1번식, 2번식 하고 3번식, 4번식을 더하면 우변의 값이 이제 뭐 b제곱, c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제곱, c 더하기 d의 제곱 이래서 이제 4개가 더해지는 양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 더하기 x제곱 요거랑 그 다음에 5제곱, 6제곱 더한 거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한 다음에 x제곱이 이제 12라는 결론을 좀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문제가 논술형 1번이었기 때문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도형을 공부를 할 때 어떤 성질이나 공식들을 배울 거면은 그 유도 과정이나 증명 과정을 정확히 숙지를 한 상태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핵심 문항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 난이도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쉬웠다라는 평보다는 그냥 적당했다 정도인 것 같아요. 쉬운 편은 맞지만 막 되게 막 허탈할 정도로 쉽거나 그런 난이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이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도형의 성질을 공부할 때는 동아중학교 스타일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명 과정이 좀 뒷받침된 꼼꼼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교과서에서 문제가 정말 숫자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왔던 문제가 있었죠. 그랬던 걸 비춰봤을 때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제 발전 문제나 서술형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좀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 때처럼 여러 가지 성질이나 공식에 대한 정확한 증명을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학원 교재에서 많이 연계가 되고 있듯이 뭐 꾸준히 연계가 되고 있지만 윙코어를 좀 꼼꼼히 공부를 해서 좀 문제 자기가 어려워했던 문제나 뭐 낯설어했던 그림들은 꼭꼭 머리에 넣어서 기억을 하는 쪽으로 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과서도 역시 놓치지 말고 시험 직전에는 자기 출판서 교과서만 한 게 없죠. 그래서 교과서 발전 문제나 서술형 문제를 꼼꼼히 좀 숙지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동아중학교의 경우에는 항상 한두 문제 정도는 고난이도에 대한 변수가 항상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제, 그러니까 100점을 이렇게 확실시 해야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 고난도 문항을 언제나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문제, 낯선 문제 있을 때 중요한 그림들이 있으면은 꼭 머리에 넣어두고
시험 때 당황하지 않도록 연습을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전체적인 뭐 쉬운 문제부터 해서 교과서 문제, 뭐 기출 문제,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까지도 한 달에 걸쳐서 저희가 이 모의고사나 어떤 파이널 체크, 직전 보관까지 해서 전부 다 짜여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열심히만 따라주면 기말고사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. 마지막으로 뭐 2학년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2학년 2학기는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진짜인 거 아시죠? 기말고사에 우리 또 고등학교 수학을 가기 위한 또 최종 관문 아닙니까? 거의 닮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닮음 공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꼼꼼히 서술형 그리고 뭐 증명 과정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그림들 정리할 준비를 좀 해서 남은 이제 기말고사까지도 마무리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행복한 추석 연휴 되셨으면 좋겠고 중간고사 보느라 다시 한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남은 2학기도 화이팅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해설 강의 맡은 강사 박수윤규였습니다.